베트남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일본을 좋아합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라면 말 그대로 환장해서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거든요. 실제로 베트남 길거리에만 가봐도 일본산 오토바이, 자동차가 즐비하니 말입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인 호치민시에 17년 만에 지역 내 최초 지하철을 개통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일은 한국이 다 했는데 돈을 떼어먹어 사업에서 빠진 뒤 결국 마무리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참 웃기는 쌀국수들이긴 합니다. 베트남에 큰 공장을 짓고 핸드폰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파는 나라로 만들어줬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일본을 선택하며 뒤통수를 치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는 한국은 언제나 털어먹을 것이 있을 때까지 계속 털어먹어야 할 나라, 베트남을 싫어하고 무시하기만 하는 가짜 친구 나라라는 인식이 가득하기도 하죠. 여기 베트남 사람들의 민족성을 가장 잘 드러낸 속담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은혜는 잊어도 된다. 하지만 원수는 꼭 갚아라 라는 말인데요. 이들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갖은 아양을 떨면서 요청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뒤통수를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엇비슷한 나라들인 중국,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자신들과 척진 나라들에게는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죽어라 싸움을 거는 건데요. 오늘은 이런 베트남 사람들의 민족성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일이 최근 지하철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해서 소상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 번 다시 당해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잠시 저희 과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최근 베트남 지하철 개통을 바라보며 베트남 사람들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베트남 현지 언론 소하는 얼마 전 완공된 베트남 최초의 호치민 지하철 개통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이공 사람들의 수건이었던 최초의 지하철이 드디어 개통되었다.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체험해보아야 훌륭한 공산당원이다 라며 많은 베트남인들이 지하철 개통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린 건데요. 실제로 지하철 역사에는 많은 베트남인들이 몰려들어 너나 할 것 없이 인증샷을 찍으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베트남은 기본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매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개통을 더욱 간절히 기다려왔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활에서 이용하는 지하철 하나 짓는 것도 베트남은 독자 기술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국이 알아서 와서 지어주고 일본이 마무리해주고 한국에도 손 내밀면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많이 관찰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헐렁하게 추진한 사업은 역시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더 먼저 개통했던 하노이 지하철 건설 사업은 시작된 지 2011년부터 첫 운행까지 10년, 이번에 개통한 호치민은 2012년 착공 이후 무려 12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결실을 맺는 어려움을 겪었던 건데요. 베트남은 중국 핑계를 댑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빠지지 않는 중국과의 채무 문제로 지하철 운행이 끝도 없이 미뤄졌다는 건데요. 겉만 보면 사실은 사실입니다. 중국에 잘 나가던 시절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에 돈을 빌려주고 지하철을 만들어주겠다고 호기롭게 나섰다가 기술 문제와 돈 문제로 무기한 연장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오랜 기간 소요된 것은 베트남 사람들이 처음 계약에서 말했던 것과 다르게 토지와 자본 문제로 외국 건설사들의 공사를 지연시킨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체 건설 능력은 전무하고 대금도 부족하면서도 욕심만 앞서서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외국 건설사 중에는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사도 있을 정도로 글로벌하게 사기를 쳤는데요. 대책 없는 베트남의 지하철 사업 추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은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결국 베트남은 한국 건설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결국 베트남은 최종 건설사인 중국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중국은 투입한 자본의 77%에 이르는 손해를 감수하며 부랴부랴 첫 노선 공사만 마치게 되었던 것이고요.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중국인들까지 혀를 내두르게 만든 굉장한 모습이었죠. 그들의 욕심과 부족한 현실 감각으로 노선이 하나뿐인 지하철을 개통하게 되었고 이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허울만 좋은 지하철로 남게 됐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들이 호치민의 지하철을 건설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수년 전 일본이 공산당의 뇌물을 건네 수주했다가 망쳤던 기록은 아예 잊어버린 채 또 쪼르르 일본으로 달려갔던 건데요. 이번 지하철 건설은 단적으로 겉과 속이 확연하게 다른 베트남의 이중적인 면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베트남인들은 소위 근거 없는 자신감을 자주 보이곤 했는데요. GDP는 41위에 불과하고 한국의 성공은 오로지 미국의 지원 덕분이고 베트남의 성장의 질이 우수하고 빠르기 때문에 한국은 금방 뛰어넘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수도인 하노이와 경제수도 호치민에 돌아다녀 보아도 변변치 않은 수준의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아직도 선진국에 들어서기는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베트남은 세계 시장에 대놓고 내세울 만한 무기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냉정하게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한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베트남이 한국을 부러워하면서도 질투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비슷한 수준의 경제 환경에서 비약적으로 나라가 성장한 한국을 보며 자신들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품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인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는 데 성공한 한국이 보여준 한강의 기적이 자신들의 땅에서도 일어나길 간절하게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지원을 바라곤 해왔는데요. 알고 보니 일본에 먼저 요청해서 빨아먹을 건 다 빨아먹은 다음 안 되면 한국에 와서 애원하는 식으로 친한 척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깨닫기 전까지 우리의 출혈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은 베트남 국제결혼, 투자국 순위 모두에서 1, 2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과 여러모로 관계가 깊은 베트남에게 수많은 지원을 해왔죠. 당장 지난 코로나 시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백신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본격적이고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던 전적이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백신 펀드에 참여해달라며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한국이 베트남에 착취해 돈을 벌어가면서 정작 베트남에는 어떤 기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유언 비어를 퍼뜨리며 사실상 백신과 지원금을 삥 뜯어갔죠. 그런데 이게 진짜 웃기는 일입니다. 당시 베트남에 코로나가 크게 확산됐던 곳은 베트남 공산당의 고위 자제가 일본에 놀러 갔다 왔지만 내가 누군지 아니하며 검사를 거부해서 확산됐던 건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일본도 스스로를 챙길 여력조차 안 됐기 때문에 일본에 뻗은 베트남의 도움 요청은 묵살당했고 결국 한국의 손에 뻗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구할 줄만 알고 베풀 줄 모르는 베트남, 그들의 민족성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는 베트남 삼성 공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쏟아졌는데 영국 BBC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파악해 베트남 공산당이 주축이 되어 조직적으로 삼성에게 앵벌이를 시키는 상황을 폭로하기도 했죠. 베트남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공산당발 거짓 기사를 앞세워 삼성이 자신들에게 비인간적인 처우를 강요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거의 폭동에 가까운 행동을 했는데 이에 속아 넘어간 유엔은 삼성에게 근로자들에게 인도적인 대우를 하라는 공문까지 보내기도 했던 겁니다. 물론 BBC의 폭로기사 덕분에 알려진 사실은 180도 달랐습니다. 임신한 근로자들에게 특식은 물론 보육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했고 심지어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기본급의 70%를 지원하는 등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의 어떤 부분에선 한국 근로자들보다 나은 수준의 신의 복지를 제공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은 오만 가지 떼를 쓰며 삼성뿐만 아니라 LG까지 몰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정말 우습게도 아직까지 베트남에는 1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근무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 덕을 보고 있다고 하죠. 11만 명이 웬 말입니까? 결국 현대차는 베트남의 공장을 증설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며 정의를 실현하기도 했지만요. 참 웃기는 쌀국수들입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뒤에서는 악덕한 민족이라며 쏘아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베트남이 어떤 언행으로 또 우리를 실망시킬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섰는데요. 원조 친일 국가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믿고 걸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